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MBC의 강동욱 기자님. 일단 그 완주전주 통합론의 골든타임이 언제까지라고 보시는지와 그리고 완주전주 통합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완주 내부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골든타임이 사실 저는 작년 11월 정도까지 처음에는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11월까지 주민투표를 마치고 12월에는 적어도 법을 통과해야지 올 6월달 통합 시장 선거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로드맵과 스케줄을 가지고 그동안 임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주민투표 부위가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 충남, 또 광주 전남에서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통합이 2월 말까지만 이루어지고 법이 통과되면 통합 광역의 경우에는 통합 도지사죠, 뽑는 데 이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가 기초단체 간의 통합에도 저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저는 1월달 안으로만 만약에 군의회에서 통합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올해 통합을 하고 통합 기초단체장을 특례시장을 뽑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모멘텀은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최초로 시발이 된 것이 2024년 6월달에 만주 국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사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완주 국민들께서 반대하시던 여러 가지 논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지금에 와보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오늘 중대한 상황 변화, 소위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정부가 작년 6월에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 방향, 그리고 만주군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새로운 국정 철학과 대통령님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하시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 2월 28일에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로 결정되면서 전주 올림픽이라는 점이 만약에 통합이 됐을 경우에 사이즈가 지금 전주의 5배로 커지고, 또 전주가 갖는 브랜드 효과를 완주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완주 국민들이 상당한 인식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또 피지컬 AI 실증 단지입니다. 저희가 최초의 신청을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전북대학교 캠퍼스를 기본으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초 단지는 이서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 부지를 지금 아시다시피 전주 탄소산단으로 할 것인지, 또 완주 그 부근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김제 쪽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게 너무나 굉장히 대단한 산업이기 때문에 각 기초단체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통합과 같이 어우러진다면 저는 완주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완주 국민들께서 최근에 고민하시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기자분께서 손을 들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SK 그룹의 박원훈 기자님. 네,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반도체 이슈가 이제 정치적인 당내에서도 지역 어떤 대결 구도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경제 산업적인 이 효과만 굉장히 극대화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그 황윤희 양인가부터 이미 그 노동 산재로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유독가스 배출 문제나 환경적인 또 케미칼적 리스크가 굉장히 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선을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도 이제 지사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여지가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미래의 중요한 산업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에 관해서 반도체에 국한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육성 방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스터디가 그동안 안 돼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 자원들, 산업들, 연구시설들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전북이 나가야 될 반도체 산업의 방향을 저희가 연구하고 지금 준비하고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최근에 이런 반도체 분란 공장 이전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잡은 컨셉은 우리는 소재 그리고 케미컬 이쪽 다음에 센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이런 부분을 좀 키워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해왔었는데 저희 여전히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반도체 산업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 우리만의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 하지 않는 우리만의 강점을 내세우고 이것을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께서 남부 지역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그 클러스터가 우리 새만금과 전북과 전남, 광주를 잇는 이 약간 넓은 의미의 이런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반드시 확장돼서 우리가 포함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들은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새만금이 과연 반도체 클러스터로서 적합한지 여부 또 이런 것들에 관한 논란을 만들고 이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지 새만금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부각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강점을 내세워서 집중 공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질문은 이게 시설 자체가 민비적 여부가 굉장히 큰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비?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럼 새만금이 최적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폐수 처리 시설과 관련된 그 부분이 이제 님비냐 아니냐 또 이 지역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화가 돼가지고 순환해서 다시 쓰는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걱정이 뭐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가로 질문하실 우리 CBS 송승민 교수. 전주환주 통합 다시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1월 안으로 군구에서 통합이 가결된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이 단순 가정인지 아니면 완주군의 의결도 추진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민투표에서 당시 주민투표를 쭉 이루고 계시다가 주민투표와 완주군의 의결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건지. 네,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군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의회에서 만약에 의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행안부 장관도 권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반대를 많이 해오셨던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최근에 이 통합에 관한 전국적인 움직임, 또 우리 도민들이 느끼시고 계시는 여러 그 소외감, 또 절박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완주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뭐 군의회는 아니지만 안우영 의원님께서도 또 아마 군의회 의원님들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수시로 서로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군의회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좀 결단을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자님들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3분 정도 저희가 좀 더 질문 듣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관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YTN의 김민석 부장님. 이전 질문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가장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완주 국민들 반대가 좀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있는 편이고, 그런 부분을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지사님께서도 인정을 좀 하셨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문에서 기존의 어떤 소통에 미흡했다는 질타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여러 완주 여론이 아직도 좀 이렇게 좀 전향됐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의회 의결로 이게 결정됐을 경우에 결국에 이제 완주 국민들의 의사에 반한 어떤 군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간접 민주주의에 의한 통합이면 결국에는 이게 좀 문제가 또 여파가 크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 걱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완주군 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여론조사를 쭉 해오면서 완주 국민들의 통합에 관한 여론조사를 쭉 해오면서 느낀 점은 주로 통합 여부에 관해서 찬성 여부를 물어볼 때 대부분 이제 반대 쪽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답변율이 높고 응답률이 높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막판에 그 11월경에 주민투표를 하냐 안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론조사에서는 설사 조금 반대가 높지만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그런 분위기는 또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사뭇 다르다라는 점을 느꼈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2024년 그 주민투표 부의 요구가 있기 전, 그 전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는 밀게 인식이 없을 상황이죠. 사실 이 상황에서 했을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찬성이 훨씬 굉장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나왔다가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완주군의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반대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반대 여론이 여론조사 결과 높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마 완주군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또 군내 국민들의 그 의견도 생각도 상당 부분 저는 바뀌고 호전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소통의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